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안뉴스 6월 22일입니다. 제가 좀 출장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며칠 늦게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 스위프트를 이용한 그 은행 돈을 이제 훔쳐간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요 사건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이제 시작 발단이랑 스위프트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스위프트는 은행 간의 송금을 하는 망인데 폐쇄된 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방글라데시 은행 자체가 해킹을 당해서 그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송금을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송금이 된 사건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네. 그 스위프트 망 자체는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방글라데시 은행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 어떤 해킹 툴이라든가 어떤 피싱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어떤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말웨어로 인해서 이슈가 됐고 네트워크가 스위프트 송금에 활용됐다가 개요인 것 같죠. 네, 보통 우리 스위프트 코드라 그러면 아마 해외 송금해 보신 분이나 송금을 받아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외환은행이 KOR EXSE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송금 많이 하셨나요? 네, 코리아 엑스체인지 뱅크 서울이라 그러죠. 아마 SE가 끝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은행마다 다 스위프트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금을 요청할 때 아마 굉장히 단문 메시지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위프트 하나도 이제 스위프트 자체도 이제 이거를 관장하는 이제 기관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연방은행에 그러니까 미국 연방은행이죠. 거기 예치돼 있는 돈을 얼로 송금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보낸 게 아니고 누군가 방글라데시 은행을 해킹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거기에 있는 단말을 갖고 이제 요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글라데시 은행이 다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제 방글라데시 은행에서는 이거는 우리 잘못보다는 연방은행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이유가 뭔가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송금할 때 보면 은행 코드가 맞느냐 그 받는 사람 이름까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도 당연히 송금을 하고 제대로 된 그 수신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방글라데시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킹을 통해서 그 송금을 신청을 한 게 신청 자체에 오류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스위프트에서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일부 금액을 송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해킹당한 건 맞는데 니들도 제대로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이 검증 못했으니까 니들도 책임져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점이 딱 보인 거네요. 사실 이 사건 저희가 뭐 보도한 적도 있고 그 페이스북에도 공유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방글라데시 은행이 뭐 이렇게 실수한 거다라고 거의 마무리 지는 듯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사실은 방글라데시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뭐 이랬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 화살 자체를 갖다가 이제 FRB 그러니까 연방은행 미국 연방은행이죠 이쪽에다가 이제 보냈다는 건데 지금 보면 1차적으로 벌써 이게 한 번 송금 요청이 나갔을 때 송금을 안 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그냥 블럭을 했었고요. 그 블록을 했기 때문에 왜 블록한 거를 다시 또 송금 그 두 번째 요청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 또 해줬냐.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정황적으로 이제 FRB의 책임으로 이제 묻는 거고 또 FRB 입장에서는 또 스위프트 자체가 또 취약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보안이 너무 취약하다고 이제 또 화살을 또 돌리는 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보면 한 번 막았기 때문에 뭐 두 번째 받은 것도 처리한 것도 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방글라데시 연방은행에서 FRB에 송금하는 요청 건이 하루에 한 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인데 이렇게 뭐 한꺼번에 뭐 몇십 개 요청이 나가면 깨달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FRB가 너무 방관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서 보면 그 트랜잭션 자체가 평상시하고 다르게 취급되는 걸 감시하고 얼라이션 띄우는 시스템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거를 통해서 어떤 그 보안
이슈들을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서로 오류가 있었던 거죠. 방글라데시는 자체적으로 못했으니까 할 말 없는 거지만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스위프트 쪽에서도 제대로 된 검증을 하고 제대로만 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서로 간에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뉴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뉴스에 대해서 이제 소스를 많이 찾아보시면 어디서는 1억 달러 즉 100 밀리언이죠. 1억 달러의 피해라고 하고 어디서는 8천만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도 파악을 해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요청받은 35개 거래를 갖다가 취소를 했고요. 예. 그 35개가 또 한 번 또 요즘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30개는 또 걸러지면서 5개가 통과가 됐는데 5개가 통과된 게 1억 달러. 1억 달러. 근데 그 중에서 한 거래가 2천만 불짜리 거래가 또 뒤늦게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타가 났대요. 그렇죠. 예. 영어 잘해야 돼요. 예.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 즉 무슨 어떤 이제 파운데이션의 그 뭐죠? 그 협회? 재단에 돈을 보내다라는 요청인데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타가 나가지고 이거는 그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뒤늦게 취소를 됐기 때문에 2천만 불이 빠지면서 이제 8천만 불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제 피해액은 8천만 불이 맞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오타만 아니었으면 사실 1억 불까지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는 좀 더 큰 금액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1억 달러라고 이제 많이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 돈들이 이제는 추적 불가능한 상태로 돼 있고요. 네. 뭐 영화에서 보면 뭐 블랙택을 붙여가지고 추적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카지노 쪽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이미 흘러 들어가서 더 이상 추적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뭐 한두 달 있다가 찾았다 뭐 그 루트를 찾았다든가 뭐 이런 기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행방이 묘연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거보다는 아마 이제 그 책임 소재 갖고 또 새로운 다크호스가 또 튀어나오면서 사실은 얘들 탓이야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상태로 계속 이제 스위프트의 문제, FRB의 문제,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이래봤자 뭐 피해는 결국은 방글라데시가 본 거죠. 방글라데시의 중앙은행에 돈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에 돈이 없어진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좀 뭐 저희가 좀 그 뉴스를 좀 정리를 그렇게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아마 굉장히 막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방글라데시 은행이 멜웨어로 뭐 공급당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다가 나오지게는 무슨 뭐 연방은행의 탓이니 그 다음에 뭐 스위프트에서도 또 대책을 또 세우고 있다고 해요. 또 스위프트가 그 스위프트 상호는 각국 은행에다가 보안을 강화하라라고 공지를 했다 그러고요. 뭐 국내 은행들도 뭐 물론 스위프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뭐 잠깐 뭐 이런 내용을 조금 좀 깊이 다뤄봤고요. 그래서 뭐 많은 소식은 오늘 하기는 어려운데 요거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로이터에서 그 사이버 크라임 마켓,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 시장, 이것도 이제 거의 이제 마켓플레이스로 자리를 잡고 있나 봐요. 여기서 약간의 어떤 시세들을 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쇼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런 것들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서버 하나가 6불이라고 해요. 6불 정도 되면 베이직 파킹 툴들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어져 있대요. 아니 6불은 어느 정도 베이직 기능만 가지고 있고, 심어져 있대요. 이게. 올라가면 좀 더 그 강력한 툴들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탐지가 불가하도록 하는 것까지 해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6불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엄청난,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수량의 서버들이 이미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노출돼 있어서 그 서버를 판매를 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마루웨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시장에 판매하는 건 그건 벌크로 판매를 했고요. 이제 서버들까지 이제 내가 도스 공격에도 활용을 하고 해킹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서버들까지 이제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러시아에 있는 카스퍼스키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추정인데 서버가 한 7만 대 정도가
가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들은 이제 주로 그 정부, 그 다음에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서버들 173개국에 거친 서버들이 이제 그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해커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용, 그렇죠. 정부 소유의 서버를 갖다 7불에 팔고 있다고 하는 쇼킹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에 지금 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에 대한 해킹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도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정보기관, 그 정부기관이 타켓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기관의 서버를 갖다 이용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의심을 덜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아마 정부기관의 서버를 좀 더 비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잠깐 아마 소개 직접 하신 것 같은데 뭐 싱가포르는 이제 앞으로 아예 인터넷망 자체를 갖다 접속 못하게끔 이제 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제 정부들이 상당히 그 뭐 이중화 이게 뭐 이중화가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지 망분리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각국 입장에서 보면 뭐 사이버 전쟁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한계점은 물론 있고요. 뭐 천과방패라고 해서 뚫는 놈을 계속 막으려면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싱가포르는 작은 정부라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공기관의 인터넷 액세스를 막겠다라고 네. 얘기해서 굉장히 유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싱가포르에 저 출장이라든가 방문도 못할 거다. 왜요? 항공사가 또 항공사들도 혹시 공공이니까 인터넷 공공이라서 인터넷 못 쓰게 되면 뭐 비행기 못 그럴 수 떨어지니까 뭐 이런 있겠네요. 예. 우스갯소리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그 반응을 하고 있고요. 정작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게 내년서부터 그렇게 될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지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보안이 진짜 치명적인 그 실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뭐 잠잠해질 만하니까 또 에이서의 미국 그 이제 그 실제 이제 샵이죠. 미국에 있는 샵 웹사이트가 또 해킹을 당해서 거기에 있는 또 개인 정보가 또 흘러나왔다라는. 1년 전까지인가요? 뭐 그 유저나 거기서 구매한 정보 이력들이 다 나와서 네. 혹시 한국에서는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에이서에 직접 오더하신 분은 한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이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한테 멜웨어를 주면서 야 네가 산 몇 그렇죠. 년도에 산 노트북이 패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패치를 갖다 여기서 받아라 그러면서 멜웨어 뿌리면 쫙 뿌리는 거죠. 거기다가 그 최근에 산 사람 같은 경우는 메일, 내 카드라든가 이런 기본 정보 있으니까 해서 결제가 잘못됐으니 확인해라. 뭐 리펀드 줄게. 그러면 뭐 그치. 카드 그렇죠? 번호 줘가지고 네. 뭐 리베이트. 리베이트 주고 뭐 네. 프로모션 하겠다라는 거 보면 공짜 준다는 거 솔직히 안 할 사람 네, 없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구매할 이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믿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 특히 더 위험한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여기 관심을 가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최근에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보시면 저희가 한번 올려놓긴 했는데 이제 그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돈 받기 힘드니까 일반인들이 그 비트코인 이런 거 사기 힘드니까 라이브 챗으로 그 지급하는 방법들, 돈을 내는 방법들을 가이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기업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큰일 났어요. 아무튼 뭐 그 개인한테 영향이 더 많아지는 추세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기업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개인이 피해를 많이 보는 방향으로 자꾸 이제 가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저희 오늘 소식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또 2주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페이스북에 글 남겨주시고 예,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